필리버스터 보장 및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기탄 비상구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하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권한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본회의 봉쇄 규탄한다! 국회는 계속해서 불법 세력, 불법 여당에 의해 그 명예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다시 전면에 나서서 야당을 비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야말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안전 법안을 볼모로 삼아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필리버스터라는 최소한의 저항 수단을 뺏으려 국회 봉쇄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 파업을 벌이는 여당과 의장을 보고도 그런 남 탓을 하다니 심히 유감입니다. 민주당, 이제 노골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고유한 저항권입니다. 이마저 포기시키겠다는 것,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회법대로 본회의가 열리고 국회법대로 민생법안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가 보장되었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법안은 모두 처리되었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일관되게 제가 주장한 5건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국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민생법안을 원천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제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는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법 부의에 이어서 오늘 공수처법을 불법 부의하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이들이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의회 독재라는 것입니까? 백원의 별동대의 실체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동대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의 그 검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청와대는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검찰 때문에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검찰 죽이기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의 카르텔을 드러내고 있고,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경남 일대를 포함한 전국 단위 부정선거로 그 규모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4.15 부정선거 불보듯 뻔합니다. 여당, 국정조사 받으십시오. 그리고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속하십시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무작정 받아라, 무조건 굴복해라. 그렇게 야당을 압박하지 말고 공개 토론, 대토론회를 엽시다.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우리 각종 민생법안 처리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본회의 개의를 이토록 피하고 있습니까? 왜 본회의장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당의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합니다.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고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국회에서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건이 맞아서 투표가 됐던 것이죠.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 한마디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됐던 것이죠. 물론 그 후에 헌재 등에서 이제 좀 다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국기 훼손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지난번 김기현 울산시장의 선거 과정을 보면 뭐 지금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은 건설업자가 주변에 있었던 얘기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원을 청와대와 민주당에다가 제보를 했다는 것인데 그 제보의 내용이 이제 청와대에 가서 백원호 팀에서 이것을 아마 보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박영철 비서관, 그러니까 백원호가 직접 하지 않고 박영철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장 청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울산청으로 가서 수사하는 모양을 가지고 바로 그 공천 발표된 날 시장실을 급습을 해서 압색을 하고 동생과 또 누구 비서실장인가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거 때 15%나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김기현 시장이 낙선이 되고 그리고 1년 지나서 이 세 사람은 다 무혐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을 도둑질한 거죠. 울산시장직을 문재인 정권에서 도둑질한 겁니다. 그 송 시장이라는 현재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년 선배고 8번을 거기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 한번 꼭 울산시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백원호 팀이 공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실행을 했던 수사관이 어저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직을 하다가 정권 잘못 들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다가 범법자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정말 몸으로 자기 생명으로 저항을 하고 가족들까지 부탁을 하고 운명을 한 그런 꼴이 됐습니다. 도대체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서 올바른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를 통해서 지지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은 그냥 맨 자기들 편에 서서 대한민국 전체를 공격하고 자기들 선거만 어떻게든지 당선을 시키려고 모든 공작을 다 하잖아요.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 6월 13일 날이 선거인데 6월 12일 날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회담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거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우리가 다 압니다. 누가 어떻게 돼서 그런 날짜를 잡았는지를 트럼프가 여기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그 올인을 선거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선거에. 그리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도대체 경찰을 동원해서 청와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고 개입하고 공작을 하고 이런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에 정말 그들이 말하는 독재시대
꽤나 있음직한 50년 전, 60년 전의 일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민주인데, 그들은 여태까지 민주가 자기네들 전유물인 것처럼 당 이름도 민주당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민주당이라는 이름도 저희들이 다 쓰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나라를 맡겨야 될 것이냐,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끝까지 파헤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필리버스터. 이거 법적으로 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뭡니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약자 혹은 소수파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설득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치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올라와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 올라와 있지 않은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요? 근데 대통령까지 그렇게 언급을 한단 말이지. 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건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지 난 큰 의심이야.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지금 돌아가는 일을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알면서 그 지금 우리 민주당 일부에서 하는 것처럼 우기는 건지, 아주 우기는 데는 아주 미치겠어. 응? 지난번에도 무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나 대표가 무슨 왜 이렇게 우기느냐 그랬더니 우긴다고 그랬다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기는 거야. 거짓말 해놓고 우기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그거를 또 그런 방향으로 쓰게 하고, 언론인들한테 죄송하지만 결과는 그래. 결과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서로 대화 타협을 하고,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해서 국민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이런 건데 지금 민주주의가 5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어요. 2차 대전 직후에 보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다시 이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공수법에 대한 걱정이 뭔지,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윤석열이처럼, 윤석열 검찰처럼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이 하는 게 자기들 정권에 부담이 되고 앞으로 다 진역 가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그 대통령도 다 진역 보내고 대법원장 진역 보냈으니까 역지사지로 나도 이거 진역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하면 자기네들 공수처로 그 안건을 가지고 와서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연동형도 민심에 두고 뭐게 선거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하나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하고 올바로 이게 방향이 잡히도록 우리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지금 시장 선거가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만은, 울산 남구갑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국민에 꼭 필요한 법안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도대체 국정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이 수보회의에 발언하는 발언 자료를 준비할 때 도대체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인데 경찰청장에게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준비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멘붕 상태가 아닌가. 국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민식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다. 민식이 법은 여당 법안소위위원장이 1년 동안 법안소위위원장 하면서 한 번도 심의하지 못하고 의결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자유한국당 법안소위위원장이 7월 17일 날 법안소위위원장을 맡아서 한 달에 2번 지금까지 10일에 걸쳐서 법안소위를 했고 또 11월 달에 2차례나 회의를 열어서 35건의 어린이 교통 생명안전 관련 법을 심사했고 또한 민식이 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법안소위 상임위 다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었다. 지난번 금요일 날 11시 48분에 법사위에서 민식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의 199건에는 민식이 법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일날 회의를 개의했으면은 법사위 민식이 법안이 본회의에 이송이 되어서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민식이 법이 통과 안 된 이유는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야당의 정당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민식이 법이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민식이 법이 통과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언론을 동원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또 언론은 아무 팩터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씀이라고 그대로 받아서고 그대로 공중파를 동원해서 방송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제 분하고 원통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또한 그 미진한 아직까지 35건 중에 되지 않은 18건도 바로 정부 여당 경찰청이 이 법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안 돼 있고 통학버스의 범위 확대 8천여 대나 되는 통학버스의 이 통학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여당과 경찰청이 전수조사가 되지 않고 경찰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날 심의를 1시간 넘게 하다가 도저히 이 모습 경찰청 차장은 저에게 법안소위 위원장님 경찰청이 법안 심사에 앞서서 전수조사부터 해서 정부 여당과 경찰청의 입장이 정리되면은 그때 심의해달라고 해서 심의가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제1야당의 어린이 생명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 열정, 점점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이 심의했던 여당 법안소위원장이 한 건도 심의하지 못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9시에 원내대책 회의에 일부 시민단체가 난입을 해서 회의를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오늘 이 원내대책 회의에 난입됐던 그 단체의 실체를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오늘 제1야당의 원내대책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방해했는지 저는
조금 전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분명히 앞으로 저희들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식이법 또 교통 관련 법은 여당의 비협조, 경찰청의 자료 미흡 여기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울산시장 선거 지금 울산 민심이 매우 흉흉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양산시장 선거, 사천시장 선거 이 모두가 다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행안위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오늘 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농단, 우리들 병원 거액대출과 관련한 금융농단 3건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정조사 요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및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의 6.13 지방선거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청장의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 직전 당선 유력하던 김기현 후보를 수사하여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기여한 명백한 청와대의 정치 개입 사건입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특별감찰반 이른바 별동대를 조직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백 비서관은 검찰과 경찰 출신 수사관을 선발해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 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만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 방배경찰서 김병기 서장의 경우도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배경찰서의 경우 선거 직전에 새로 경찰서장이 부임해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공개 조사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업무 추진비 조사라는 이유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해서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김병기 서장은 청와대 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202 경비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울산, 양산, 창원, 사천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용표 전 경남청장에 이어 방배경찰서도 선거 개입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농단입니다.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때 금융위 관리 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재수에 대한 비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실세에 의해서 감찰이 중단됐고 이후 유재수는 아무런 인사상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회를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백원호 민정비서관 등은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권력 남용 및 인사에 개입했으며 부산시는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권면직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재수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정경덕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며 대통령의 인상권까지 농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우가 누구인지, 감찰 중단한 사례가 더 있는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경위는 무엇인지,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진 대통령 인사권 및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권 실세들이 개입한 우리들 병원의 대출농단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입니다. 우리들 병원 국정조사는 우리들 병원 이상호 대표가 2012년 9월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2017년 대선 직전에 796억 원을 추가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표적 친문 인사이고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호 의원, 정경덕 선임 행정관 등이 개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이상호에게 대출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상호가 신한은행과 맺은 연대보증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상호와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위조 의혹이 생기면서 서초서에서 수사에 들어갔으나 여권 실세들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사항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운호 별동대 특감반원이었던 관련자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하자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또 다른 백운호 별동대원이었던 정문석 행정관을 내세워 유명을 달리한 직원과 울산에 내려간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겠습니까?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검을 하고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검찰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무고동 팀으로 불리며 정보활동을 벌인 이들이 있다는 단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울산 무고동에 사무실 및 거처를 마련하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고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백운호 별동대였다고 합니다. 이미 검찰이 울산 건설업자 김영태 P씨를 압수해서 최초의 투서를 입수한 상태이고 누군가에 의해 내용이 확장되고 법률적인 판단, 야당 국회의원 사명에 대한 정치자금 의혹까지 들어간 정교한 보고서가 백운호 비서관을 통해 박형철 비서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습관적인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살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망인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초기화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부검까지 실시하는 등 의혹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정문석 행정관은 이런 허위 진술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데 청와대도 동참하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독서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만큼 이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청와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다음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기를 요구합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울산으로 가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행정관의 일방적 변명을 대변하라고 해서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감찰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대변인이든 누가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입니다. 유명을 달리한 특감반원 모 씨는 백운호 별동대로 근무하다 동부지검 형사육부로 복귀한 자신에게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 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광철 선임 행정관 상대로 감찰한 내용, 전화를 돌아가신 분께 몇 번이나 걸었는지 이런 내용 확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 두 번째입니다.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이 2017년 12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유재수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후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유재수에 대한 감사나 징계가 없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청와대와 금융위의 논의 아래 인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사조치에 나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와 금융위 간에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청와대가 감찰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청경덕 선임 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논의를 했는데 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존재 여부, 이들 간에 나누어진 대화 내용 뿐만 아니라 이 대화방의 논의에 따라서 금융위 이성호 상임위원과 박정훈 기획조정관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철 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조국 전 수석은 여러 곳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 전 수석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백 전 비서관과 의견을 나누라고 했다고 하는데 백 전 비서관 의견은 무엇인지 감찰한 내용을 밝히기 바랍니다. 청경덕 행정관도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감찰 중단 요청을 이인걸 특감반장은 청경덕 행정관으로부터도 감찰 중단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청경덕 행정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나눈 대화, 청경덕 행정관은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이를 전달한 것인지 감찰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경덕 선임 행정관의 동생 청경철 씨가 대한상의, KT, 민주연구원 등에서 6개월, 2달 뭐 이렇게 수월하게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어떤 내용이 조사가 됐고 어떻게 해서 면접을 주게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청경덕 행정관의 동생 청경철 씨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강모 씨도 청와대에 취직을 했고 2차례 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관련자들이 취업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청와대 가면 어떤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인접부서 지원, 조력 명목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을 불러서 조지기도 하고 핸드폰을 제출받아 마음대로 포렌징하고 일반 국민들 상대로 무엇이건 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와대의 발상은 바로 독재입니다.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서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청와대,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반을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한다면 3대 파탄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치 파탄 정부다. 정치란 것은 타협과 여러 가지 협상의 산물이 돼야 되는데 아예 청와대와 여건만 보이는, 이중대만 보이는 그런 정치만 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수는 모두 적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가 파탄된 정부다. 두 번째는 경제가 파탄된 정부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최저임금 해서 모든 기업들이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주 52시간에서 R&D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협상에서 분쟁에서 모든 것이 민노총 위주, 노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하기 싫다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마저 다 폭삭 깔아앉고 이제는 수출 기업마저 깔아앉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3대 파탄 정부의 마지막 도착점은 바로 외교 안보 파탄입니다. 모든 것이 김정은 바라보기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하나도 좋아진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김정은의 눈치, 김정은의 말, 김정은의 행동, 모든 것이 김정은 바라보기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탄이 퍼펙트 파탄 정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바로 선거법, 공수처법, 이것이 이루어지면 민주주의마저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파탄의 제1사례가 필리버스터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걸 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하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민식이법,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뭐라 했습니까?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식이법이 통과 안 됐다고. 대통령이 세상과 이렇게 차단돼서 어떻게 통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청와대가 창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창피합니다. 국민한테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4대 파탄에 이르러 이제는 청와대발 게이트가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다의 게이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하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국민을 한 달 동안, 2달 동안 드러나왔던 조국 사건, 엄청난 게이트, 엄청난 풍문, 엄청난 여러 사안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검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까지 토요일도 검찰개혁이란 명문 아래 서초동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입니까? 나라입니까? 이제 더 이어서 앞에서 우리 곽상도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재수 감찰 청와대 어떤 여러 가지 감찰 무마 의혹, 그 다음 6.13 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울산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최근에 저희 서초까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의혹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들 병은 여기에도 청와대 의혹이, 친문의 어떤 권력자의 의혹이 개입되어 있다고 충분히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우리나라의 모든 의혹은 청와대로 통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래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의 청와대와 이 정부 여당을 국정 파탄 세력이요, 좌파 독재 정권이요, 파렴치 정권으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규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규탄을 외치겠습니다. 뒤에 4줄씩만 3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국정 파탄 각성하라! 집권한 지 3년째다. 야당 탓 그만하라! 합법적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야당 탄압 공수처법, 독재 영장 선거법 당장 철회하라!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비리 끝엔 청와대다. 당장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예, 인류 역사에서 권력자가 자행한 수많은 악행들이 법의 이름으로, 다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먹인 것, 그리고 히틀러가 했는 악행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미흡하지만은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2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 토론 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에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3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를 분립, 총괄 대신에 토론을 통한
벨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을 통한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론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고 또 권력자가 생각하는 다수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의 무제한 토론을 줍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도 로마 시대 때에 카이사르가 농지개혁법을 이야기할 때 카토가 하루 종일 토론하는 것을 시저가 다 인내 있게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38명이 수백 시간 동안 자기들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보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불법이고 반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내로남불이고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이라는 특별 의결수를 줬으면은 그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는 단순 과반수랍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한다면은 본회의에서도 5분의 3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자유한국당이 이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과거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발목을 잡고 있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좋아하고 김정은 정권을 너무나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실제 하는 모양은 히틀러 정권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게스타포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수권법이라는 것을 1933년에 만들어가지고 국회를 연방의회를 무력시켰듯이 이들도 선거법을 통해서 우리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탈법과 위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당원과 전 국민들은 정말 손을 잡고 발을 맞춰가지고 어깨를 나래쳐서 이 폭거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하고 막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예산 심사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간사협의체에서 예산 그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감액 심사 대상 496건 중에서 116건을 심사해서 30건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466건이 아직도 감액 심사의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과 증액 심사는 한번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위성 군소 야당, 위장 야당인 몇몇 당과 함께 이른바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그 수정 동의안을 만들어서 9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략을 세우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 예산심사권을 그냥 핑계치는 그런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떡고물을 친여 군소 여당에게 나눠주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처리하는데 뇌물로 사용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선거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50석,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그리고 25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을 채택하고 연동률 50%의 연동형을 채택하고 나머지 25석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른바 권은희 의원 안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법무부 등에 설치해서 자문기구로 만드는 정도의 수정안을 만들어서 함께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당에 협상을 요구하지만 우리 당의 협상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선거법에 대해서도 다른 여타 군소 야당들과의 합의 사항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공수처법이든 선거법이든 수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 우리 당에게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 그냥 그 표결에 참석해달라, 그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폭거를 감행하면서 게임의 룰인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과 또 국가사법체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공수처법을 무지막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당에게 협상을 하자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를 언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하라!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하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본회의 봉쇄 규탄한다! 본회의 개의하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라! 법이 보장한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옳은 소리